바른 자세와 슬리밍거스가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의 비포 애프터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2020년도에 진행을 했었던 우리 코어셋 파티에서 이 비포 애프터 사례를 가지고 토크쇼를 좀 했었던 그 시간을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조금 늦어진 이유가 영상이 업로드가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소리가 좀 작아서 조금 업데이트를 하고 소리를 높이긴 했는데 여러분들의 갖고 계시는 오늘 보고 계시는 뭐 노트북 또 스마트폰의 볼륨을 조금 높이셔가지고 그래도 참조하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 30분 정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처음에 말입니다. 네. 10년 전에 이런 옷을 만들어서 이것이 정말 사업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네. 이게 왜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지 만드셨던 분이 10년 전에 도대체 이런 것들을 왜 생각을 했는지 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일단 저희 두드림 크리에이티브에서 처음 주목했던 것은 왜 사람의 체형이 변할까라고 하는 정말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되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체형이 변하거나 통증이 시작되거나 혹은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먼저 들리는 것이 병원이셨고 또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집중하고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렇게 병원에 안 가게 만들까? 미연에 우리가 뭔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라고 이 원초적인 질문을 계속 깊이 있게 던져 나가다 보니까 우리 공동 창업자이신 이재혜 대표님은 골반에 집중을 하게 됐고 또 저는 과거에 운동을 했던 경험을 되살리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움직임, 사람은 활동하는 동물인데 그리고 사고하는 동물인데 우리가 이 사고와 활동을 바로 이 습관이라고 하는 형태 때문에 우리가 골반이 틀어지고 자세가 틀어지고 결정적으로 체형이 변한다는 것을 주목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자세가 변하지 않는 형태, 즉 바른 자세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이 바른 자세를 인간이 해 나가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만약에 착용을 했을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자세 그것을 유지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이 중심 코어 근육을 사용하는 상태 그리고 가동하는 상태 또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청년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좋은 자세를 유지하셨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노화가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코어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점점 망각해 가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주목하게 됐고 이제 우리가 코어를 사용하고 가동하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네. 사업적으로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처음 워낙 부딪혔을 때 많은 분들의 저항이 심했죠. 첫 번째는 너희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과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의 의사는 다 문 닫아야 된다. 병원은 문 닫아야 된다. 라고 하는 정말 여러 가지 저항들을 겪어왔죠. 그렇지만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바로 아이폰의 출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혁명적인 제품이 나왔다라고 환호성을 쳤을 때 그때가 2010년도였는데요.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저걸로 인해서 병이 생기겠구나에 주목하게 됐고 저희는 그때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이끌어낼 수는 없었지만 결국 우리가 나아갔을 때는 이 방향이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사명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두 분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지금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에서 10여 년간 한 1,500억 정도의 매출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좋은 상황에서 이미 다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시스템도 갖춰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상황에서 내가 10년을 했을 때
못해도 150억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제가 한 20, 30% 정도의 수익을 내도 내 인생에서 이만한 돈을 벌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네. 때와 제가 지금 시작하는 환경. 그래서 사업적으로도 비전이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또 감사하게도 저희가 2014년 이후부터는 많은 고객분들, 오늘같이 이런 베스트 앤 비포 애프터를 그 당시에는 시상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고객분들이 자신의 어떤 감동과 변화된 어떤 그런 변화의 스토리들을 기록으로 남겨주셨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에게 다 공유를 해주시는 덕분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 특허청으로부터 첫 번째 척추를 교정해 줄 수 있는 기술 특허, 두 번째로 골반을 교정해 줄 수 있는 기술 특허, 세 번째로는 어깨 및 상체 자세를 교정해 줄 수 있는 특허. 특허가 힘이 많이.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핀 다리, 그리고 웨이스 다리. 그래서 하부 체형 변형에 대한 이 교정과,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보니까 저희가 이태리에 유럽을 갔는데 너무나 이 이태리 남자들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대한민국 남자지 않습니까? 또 자존심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똑바로 이제 거두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그 잘생긴 멋진 화려한 컬러를 자랑하는 그 패셔니스트들의 걸음걸이를 보니까 팔자걸음이고 O자다리고 새다리고 다 어떻게 보면은 하부의 변형이 심각한 상태라는 걸 봤습니다. 결국은 외모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좋은, 잘생기면 다 용서된다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바르게 걷는 게 중요한데, 바로 이 특허 속에는 보행을 교정해 줄 수 있는 특허가 함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로서 우리가 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신제품에 적용할 때. 교정 바지는 언제 출시됩니까? 예, 이거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질문을 또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술을 수용하고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보적인데, 저희 가족과 저희 스스로의 어떤 기준이 나름 있는데, 이 기준치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품을 내놓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건 굉장히 좀 고무적인 상황인데, 예상외로 저희의 생산량이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공장들에서 저희 현재 물량을 소화해 나가고, 또 새로운 공장들에서 저희 제품을 안정화 생산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서 기술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제품 이제 들어가서 생산을 하는 그런 준비가 아직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의 완성도가 아직 저희가 만족하는 수준이 100%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2주 전에 운동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안 좋아요.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이 88코트 2개 입어보라 그러더라고요. 하나 입었는데 2개 입어보니까 이 급성 통증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무지개 힐링 입고 또 88코트 입으니까 이게 화장실 가서 이제 쉬할 때 좀 찾기가 좀 어려운 단점이 있긴 있는데 꽉 잡아주다. 이게 이렇게 잡아주니까 급성일 때는 되게 필요하구나. 제가 지금 이렇게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변까지 잡은 건 아니죠. 변은 놔뒀죠. 그렇죠. 저는 자연스럽게 보내주셨죠. 그러면 제가 우리가 리폼 333 운동 있잖아요. 그 소설 해빈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인이 시냅스의 흐름을 끊고 정상적인 새로운 패턴을 습관을 만들어내는 데는 14일에서 21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3주라는 게 보통 21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딱 들어맞아요. 21일 동안 입어서 내 습관을 변화시키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리폼 333 운동하고 정말 절묘하게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해빙처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좀 얻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안정을 얻어서 재물을 즐기고 시간을 즐기는 그런 해빙을 갖고 싶다.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갖고 생각합니다. 멋진 통찰을 또 나눠주셔서 그런 베스트셀러를 또 저희에게 또 이렇게 나눠주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많은 분들께서 오늘 갑작스럽게 저희가 서프라이즈하게 이 베스트 비포 앤 애프터 시상식을 제안을 좀 드렸어요. 송년을 맞이해서.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서프라이즈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신 게 조금 아쉽지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혹은 그 다음 달에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 시합이 되어져 있는 바로 이 비포 앤 애프터 사진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예, 진행을 해 볼 겁니다. 자, 그 전에 많은 분들께서도 저처럼 우리 물리치료사이자 또 대한민국의 통증 재활 전문가이자 또 그게 끝이 아니라 피부관리사이시면서 간호조무사까지 하신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이 명함을 자랑하는 이 의료인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나영근 대표님이신데요. 나영근 대표님에게 궁금한 질문들이 참 많으실 텐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보실 때 우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 이 제품들이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치료하고 치유가 좀 다르거든요. 치료는 테라피 또는 트리트먼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치료는 이게 외부적인 자극, 수술이나 약물이나 이 도수치료나 어떤 이런 치료적인 자극을 몸에 전달하면서 치료를 하는 거고요. 네. 치유라고 하는 것은 힐이라고 해요. 힐 또는 힐링. 몸이 순환이 되어서 스스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근육을 재생시키면서 또 휴식을 통해서 장부에 안정을 주고 심신의 안정을 갖게 하고 호메오스타시스라 그래서 항상성이 있잖아요. 네. 내가 무슨 몸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다시 내 몸을 원상복귀시키는 항상성이 있는 건데요. 그 닥터 코우셋은 이제 우리 몸을 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틀을 제공하는 거죠. 네. 그 근골격계에 있어서 이만한 에어백, 이만한 보호막을 제공해서 내 몸이 틀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이 척추가 벌어지면서 또 틀어지면서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제대로 장부에 전달되지 못하면서 뭐 장부도 망가지는 거고요. 이 망가지는 건데 올바른 틀을 세워주면서 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참 다양한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영근 대표님께서 던져주시는 이 통찰 그리고 이 장점에 대한 의견 굉장히 귀중한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까? 네. 우리가 어깨 벨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압박 벨트로 복부를 이렇게 붙잖아요. 네네. 사람의 근막은 근육은 띄엄띄엄 있지만 그것이 근막으로 다 전체 연결돼 있어서 머슬 트레인이라고 합니다. 네. 기타처럼 연결돼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깨 일부만 조정하는 거, 복부 일부만 조정하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피부 관리를 이렇게 해도 얼굴이 금방 바뀌어질 수 있고 등도 바뀌어질 수 있지만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동시에 작업하는 이 미스터 폴리나 또는 880세 이게 전체적으로 동시에 잡잖아요. 이런 것은 다시 리턴해주는 그 요요 효과가 굉장히 적게 동시에 전체적으로 체형을 잡아주는 근본적인 치유가 된다고 봅니다. 예, 근본적인 치유가 우리 되는 있는 바른 자세. 예, 대단한 자부심을 우리가 함께 모두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비포 애프터 시상식에 참여한 우리 이 도전자분들, 시상식에 참여하신 많은 후보 리스트 분들의 몇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물리치료사로서 보시는 어떤 이 관점과 또 저희 두드림 크리에이티브에서 바라보는 또 관점에 어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신다면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고 또 참여하신 분들도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런 자료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굉장히 뿌듯하실 듯 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자료를 그러면 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특별히 또 사용해도 좋다는 이 허가를 좀 저희가 받고 맞습니다. 네. 아무 사진을 쓸 수가 없잖아요. 예, 초상권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오늘 비포 애프터 보면서 그 사례들 읽어보면서 대단한 진짜 이렇게 정성스럽게 있었던 분들 그런 노고를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분도 진짜 대단하시네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전과 후 사이즈가 일단 줄어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대근 쪽인데 쪽이 막 흘러내려요. 맞습니다. 걷어내고 싶은데 이게 얼마 만에 바뀌었는지 지금 시간은 지금 안 나와 있네요. 박 팀장님, 김수영 고객님이십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여기 조금 남아있는데, 선천적으로 골반이 크신 분이고, 또 골반이 탈골이 되시는 분이시래요.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는.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는데, 현재는 탈골 증상도 없고, 통증도 없어졌고, 중요한 건 말씀하셨던 그런 저런, 예, 노폐물들, 처진 살들,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서,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그렇게 힘든 거동을 이제 해서 운동을 하지 못하셨는데, 이제 매일 1시간씩 운동장을 이제 걷고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664인데 진짜 이게 몸매가 아주 살았어요. 네. 옛날하고 정말 한 10년 이상 예, 젊어지신 듯한 느낌입니다. 체중이 빠지는 것보다는 몸매가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지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대부분 다이어트나 체형의 변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체중계의 숫자에 집중을 많이 그렇죠. 하죠. 그런데 가시적으로 보시는 것 같이 근육과 체지방의 같은 무게라도 크기가 다르듯이 우리가 같은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체중이 중요한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좀 외적인 부분들, 가시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으셔서 한 또 몇 개월 더 지난 후에 한번 네.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어깨 라인도 좀 잡히면 맞습니다. 좋겠고 네. 이게 이제 6개월, 1년 정도 입으면 정말 멋있는 몸매가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또 김호순 고객님이신데요. 네. 보기만 해도 맞습니다. 나영근 대표님이 한번 사례해 주시죠. 젊었을 때 교통사고로 골반이 빠지면서 돌아갔고 얼굴도 틀어져 있었다. 그런데 88 사이즈에서 현재 66 사이즈까지 키도 커졌다 그러는데요. 그렇죠. 신관증을 교정하면 키가 좀 커지게 돼 있거든요. 네. 목이 상당히 저 길어지고 목걸이의 위치만 봐도 그렇죠. 예. 목도 길어지고 자세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네. 골반도 지금 외진이 심한데 그렇죠.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후전 반응도 있고 다리도 아프고 당겼지만 아드님 덕분에 엄청 좋아지셨다. 참. 제가 이 옷을 처음에 입자마자 입히고 싶었던 분이 어머니였어요. 네. 이게 어머니를 먼저 입히고 싶더라고요. 이분도 어머니를 입히셨네요. 네. 야, 이 옷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데, 야, 이거는 진짜. 견갑골이 조정이 되고, 멋진 사진. 예. 6개월 만에. 대단하죠. 예. 아마 뭐 병원도 많은 곳을 다녀보셨겠죠. 이거는 병원 치료는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치료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인데, 이분이 일상생활을 더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상을 좀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대단하죠. 자, 야, 이거 진짜 우열을 가리기 힘든. 네. 박신자 고객님이신데, 이분은 체중이 늘었어요. 예, 체중이 늘었고, 보시게 되면, 등이 상당히 안정됐어요. 예, 뭔가 탄탄해진 느낌입니다. 견갑골이 도출이 많이 됐는데, 네. 안정적인 모습으로 잡아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팔꿈치가 약간 몸과 떨어져 있어서 어깨가 좀 굽어지는 그러네요. 느낌, 거북목도, 예, 좀, 예, 가골이 생기고, 목도 안정화가 되고, 어깨선도 굉장히 안정적인 라인. 네, 그렇습니다. 많이 뵙던 분입니다. 누구시죠, 이분? 근데, 이렇게 부었어? 갈대 같아. 지금은 아주 많이 쓰는 네. 참, 네, 한 10개월, 3월에 착용을 하셨고, 이제 7개월 정도 되신 거네요. 7개월 만에, 우리 나 대표님의 이 사모님이시고, 현재, 7개월을 착용하셨는데, 그 더운 여름 속에서도 매일 착용을 하셨대요. 예. 잘 때도 있고, 잘 때는 벗기기 힘들어. 그러니까요. 아이고, 저희가 부부 금수를 방해한 건 아닌지, 예, 약간, 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정말 다른 분 같아요. 어떻게 볼이 저렇게, 척선이, 예. 정말 놀랍습니다. 예, 너무 행복하다고, 예, 또,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예, 정문경 고객님이세요. 예. 이 얼굴이에요? 그러니까요. 당일과 2달째. 야, 이거 연예인인데? 그러니까 이거 약간 뽀샵 들어간 거 아닙니까? 뽀샵 들어간 거 같은데? 몸을 한번 볼까요? 아니, 배도, 배가. 예, 시착 전 좌측 사진이. 2달 만에. 배가, 이게 대박인데. 예, 이거 요즘 말로 이거 실한가? 하는, 네, 정말. 뽀샵했던 느낌이 드는. 예, 그 정도로 너무나 드라마틱한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 같아요. 네. 이렇게 사진을 두개 두면 네. 이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조작된 듯한. 이걸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참, 야, 2달 만에 이런 변화. 만약에 우리 나영근 대표님께서 많은 분들 주변에 또 물리치료사도 계시고, 네. 뭐 또 방송에 출연도 하시니까 네. 트레이너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네. 교류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다이어트 관심 참 많으실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보실 때 2달 만에 이렇게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이제 이렇게 일시적으로 굶어서 빼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요가 오죠. 이렇게 체형을 만들어가면서 빼는 거는 요요가 덜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동만 더해주면 뭐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그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닥터코스를 착용하고 운동을 시키면 요요가 적다는 거 이거 좀 알려주고 싶어요. 네, 아유, 꼭 이 말씀 한번 들으셨다가 같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진미 고객님이신데요. 특히 몸의 중심하고 골반이 또 이 견만이 많이 드셨어요. 전방 경사가 좌측에 전해 보시게 되면 됐는데 또 조금 착용 기간이 이제 3주 되셨어요. 3주 만에 골반의 전방 경사가 안정돼서 아랫배가 들어가셨어요. 참 뒷모습까지 보내주셨는데 누가 위에서 잡아당긴 것 같습니다. 이분도 등이 상당히 커졌네요. 클로즈업 하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어깨 라인, 그렇죠. 요추와 전반적인 견갑골 맞습니다. 모습으로 변했으니까 어깨 라운드 숄더가 좀 펴졌다는 얘기입니다. 골반도 맥천해지고 골프로에서 튀어나오고 지금 견갑골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골반이 또 바로 섰고 엉덩이도 탄력이 많이 붙었는데. 그러니까요. 허벅지, 엉덩이 쪽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몸을 막 누르는 것으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처음 보실 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중분이 이렇게 처지면서 골반이 또 후방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올라가면서 골반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식선도 좋아요. 이 항미숙 고객님이신데 5개월 되셨어요. 5개월 되셨는데 부유방이 제거가 되고 정말 순환이 되지 않는 부분들 여성분들의 많은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건강식품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뭐 에스테틱 전문가분들 또 우리 나영근 대표님께서 피부 관리사세요. 또 체형을 또 많이 관리하시는데 이런 부유방이나 몸속의 여성분들 림프에 있는 노폐물들을 빼기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제품이나 기구 통해서 이렇게 막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근막이 발끝부터 머리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풍선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어디를 관리하면 또 반대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전체를 동시에 잡기가 어렵죠. 물론 전신 관리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전신 관리를 늘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뭐 두세 번 하겠죠. 그거 가지고 부족한데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여기만 빼겠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옷을 통해서 난 겨드랑이만 빼고 싶다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전체를 만들어가는 거,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이제 가장 우리 파탈코 닥터코스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남자분이 모처럼 남자분이 나오셔서 이분도 사실 이게 사연이 있는데 일단 여기 꼭 첨부해달라고 신성교님의 임시택 고객님이신데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본인께서 사진을 보내시면서 이게 이제 본인이 보내셨다는 어떤 확정적인 어떤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좀 해주셨어요. 먼저 사진만 우리가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좌측에 있는 사진인데요. 비대칭. 많이 커져 있고. 눈썹의 높이도 다르고요. 이 안면 비대칭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목과 어깨 라인에 부조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얼굴의 모양들은 이제 몸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얼굴 자체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얼굴 관리만 해가지고는 또 다시 돌아가게 돼 있죠. 척추 라인을 올바로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보시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만 해보고 이제 포기하자. 고민이 많으셨어요. 정말 많은 방법들을 시도해보셨던 그런 안타까움이 좀 묻어나는데요. 이 임지택님께서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꼭 후기를. 그래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두드림 크리에이티브 및 신성교 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포항에 거주 중인 30대 남자인데 안면 비대칭에 대한 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저에게
영뷰티는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 다른 관리실을 다녔고 다양한 관리, 비대칭 관리 등 받아봤지만 받고 나서 그 순간은 뭔가 달라져 보였는데 며칠이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검색을 해서 영뷰티를 알게 됐고 10월 21일, 지난 10월 21일에 방문을 하셨는데 첫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히 피사의 사탑, 비포 사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피사의 사탑이라고 할 정도로 예, 몸이 고개가 우측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저 모습이 익숙한 자세였답니다. 피사의 사탑이. 그런데 원장님께서 상태를 보시고 미스터 폴리와 88 코셋을 추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착용자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고 또 남성분들이 이런 걸 뭔가 새로운 걸 착용한다는 것이 좀 낯설겠죠. 우리 나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예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열흘 정도 고민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포기하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는데 마침내 11월 1일에 결정을 하셨답니다. 이 열흘 동안. 그리고 두 가지 미스터 폴리하고 88 코셋을 착용해서 현재 12월 11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하고 열흘 정도, 예, 한 달 열흘인데요. 꾸준히 입고 계시답니다. 하루에 씻을 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제외하고는 거의 22~23시간을 착용하고 계신다. 자, 정말 열심히 그렇죠. 착용을 하신 거죠? 이런 정도면 본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텐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게 상당히 많이 잡혔어요. 네. 어깨도 똑바로 쓴 것 같고, 오른쪽 얼굴도. 여기다가 이제 직접 또 관리를 받으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렇습니다. 시너지가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으면 투자한 돈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 계속 좀 비용이 생각이 나고 또 그동안 해왔던 방법들에 많은 상처를 받으셨다 보니까 나쁜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잡고 쫓아내셨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얼굴 잡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본인은 못 느꼈는데 어머니를 만나셨는데 어머니 첫 말씀이 우리 아들 얼굴 작아졌다. 잘생겨졌다. 이걸 들으니까 결실을 이뤘다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얼굴을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만지신대요. 마법이 아닌가. 그래서 예 정말 감사합니다. 두드림 크리에이티브 신성교 원장님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라고 만든 하시네요. 곳으로 네. 인생에서 또 이렇게 작은 행복과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한 행복을 찾는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네. 곳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참. 좋은 후기입니다. 이런 후기들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나 예. 호도 대단하네요. 예, 이 탁순정님의 홍순애 고객님이신데요. 오차다리가 심하신데요. 네, 연세도 좀 많아 보이시고요. 연세가 좀 있어 보여요. 네. 연세 있는 분이 참기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많이 안정돼 있고요. 예, 이렇게 되면 무릎 통증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무지개 힐링 팬츠나 팔파 콘셉트도 그런데 여기다가 그 웨브스타일이 교정 특허된 옷이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행까지 즉각적으로 교정을 해줄 수 있는 이제 장치가 첨가가 되기 때문에 더 편안한 생활을 또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이런 환자들 있어요. 네. 근데 치료하기 만만치 않아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묶고 자라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 잡는 게 만만치 않은데 네.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우리 나 대표님 계셔서 아시겠지만 골반의 조정, 골반의 안정화, 전반적인 몸의 밸런스, 코어의 이 어르신께서도 코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건 정말 고무적이고 놀라운 이렇게 일이죠. 하면 이제 원래 자기가 사용해야 될 근육을 사용 못하는 겁니다. 네. 코어 근육이 약해질 거고 맞습니다. 이렇게 돌아왔다는 얘기는 다시 그 근육을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본이 바뀌는 아까 나 대표님 말씀하셨던 예. 이분도 뭐 등이 아주 말끔해지셨네요. 네. 참 얼굴도 전반적으로 예. 얼굴도 뭐 젊어지시죠. 네. 등이 상당히 많이 펴졌어요. 맞습니다. 제가 두 다리 신하게 이정아님이신데요. 네, 비대칭이 상당히 안정이 되셨어요. 그렇죠. 네, 눈썹, 눈높이. 왼쪽은 좀 안정화가 많이 되죠. 네, 지금 왼쪽이 굉장히 광대가 좀 크죠. 네. 그리고 밑에도. 박은수님 사진 한번 제가 보고 싶어요. 네, 요거 보시고, 박원수님 한번 볼까요? 네. 배도 보시게 되면 몸 라인이, 너무나. 이쪽 라인이 예. 없어졌어요. 배꼽의 위치도 달라지셨어요. 배도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양을 이렇게 받쳐주는 거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목 길이 앞으로 빠진 목이 올라가서 튀어셨는데 어깨에 있는 승모근도 예 라인이 여성스럽게 참 좋은 인상들이 많아요. 예 이게 제가 비유를 들면 좀 실례될 수도 있으나 좌측은 남자분 같고 우측은 아름다운 여성분 같은 예 몸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특히 옆에 있는 옆구리살, 예, 그다음에 경추의 기울기, 예, 어깨 높이, 예,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시죠. 예, 옆모습 뒤로 많이 후만이 되셨는데 굉장히 안정되셨습니다. 자, 잘 보셨죠? 우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는 정말 놀랍습니다. 많은 분들의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냈고, 앞으로 현재 여러분들의 바른 자세도 함께 만들어 갈 겁니다. 이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의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 코디네이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코어셋을 그리고 우리 특허반에 입는 바른 자세를 착용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일상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그동안 하지 않았고 몰랐고 또 알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의식과 즉 뇌와 내 몸을 재학습을 시키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 코어셋이 하는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가 하는 역할이고 그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좀 무장하는 시간이 저는 바른 자세 코디네이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놀라운 결과물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결과물들입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놀라운 결과물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 이제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스쿼트 준비를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도 16개 진행하겠습니다. 코어에 힘 주시고 자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너무 많이 앉으실 필요 없어요. 둘, 셋, 넷, 몸을 숙이면 안 되고 다섯, 코어의 힘, 뒤꿈치로 밀어올리기 여섯, 일곱, 무릎은 적당히 굽히세요. 여덟, 아프시면 안 돼요. 아홉, 열, 하나, 코어의 힘, 둘, 계속 힘, 셋, 뒤꿈치로 밀어올리기, 넷, 두 개 더, 다섯, 여섯, 오케이, 박수. 내일은 17개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다들 보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보이는 카메라에서는 카메라 켜신 분들은 다 하고 계신 모습에서 역시 실천력이 대단하시다. 여러분들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시간에서 또 바른 자세 코디네이터 광고도 했지만 우리 슬리밍고 그룹의 비전 창업 설명회가 전국에서 6번의 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또 앙코르로 한 번 더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한 번으로는 안 된다. 한 번 더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긴급하게 25일 날 일정이 맞춰졌고요. 서울 경기도 1월 24일 그리고 충청도는 충남 보령에서 1월 23일 죄송합니다. 제가 뭘 먹었는데 목에서 지금 걸렸어요. 예, 갑자기 영상이 끝나버려가지고 예, 뭘 마시다가 그래서 울산은 1월 18일에 이제 곧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 참조하셔가지고 제주까지 보시고 한번 꼭 들어보고 싶다. 창업에 관심이 있다. 또는 나는 전문 강사, 창직에 관심이 있다. 이렇다면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함께 또 미팅도 하고 방향을 같이 좀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37책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자. 75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자기 경영은 벌써 5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인력입니다. 오늘은 우리 다산 선생님이 논어에서 문장에서 스스로의 어떤 이 깨우침을 우리에게 또 나눠 주실 건데 논어의 문장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안회가 배움을 좋아해서 화를 옮기지 않고 허물을 고치는데 망설이지 않았으나 불행히도 단명했습니다. 라는 문장을 이제 곱씹고 있는데 이 안회라고 하는 공자의 제자는 공자가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존경했고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이 성인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안회의 실천력, 배우지만 그는 실제로 그 행동을 옮긴 것에서 굉장한 어떻게 보면 존경을 스승이지만 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너무 빨리 생을 마감해서 안타깝다라는 마음인데 오늘 다산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라는 걸 하고 인생은 공부고 또 공부는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감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들과 또 욕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멀리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이 마음들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은데 공부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다시금 깨우침을 주는 거죠. 우리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그 속에서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겪고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이 되지요. 그 상황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참된 나 자신을 다듬고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고 오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은 공부를 꾸준히 매일 하는 것. 그리고 그 공부의 목표는 내 감정과 욕심을 다스리고 우리들 스스로를 가다듬고 찾아가는 과정.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돈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돈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프랭클린의 사고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어제는 마스터 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월간 지출 계좌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간 지출 계좌라는 것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내가 얼마만큼의 소비 규모를 가지고 돈을 쓰고 있는지를 분석해야만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우리 피터 드러커 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은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명문장을 가지고 자주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를 쓰고 있는지 측정을 하지 못하면 관리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결코 개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한 달에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내 개인의 소비, 지출, 내역을 분석하고 이제 가족 규모로 조금 확장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 자녀에게도 이 미션을 여러분들이 한번 전달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구라는 이름으로 가족 세대가 묶여져 있다면 내 배우자는 어떻게 지금 돈을 쓰고 있는지 한 달의 지출 내역을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거고 내 자녀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분석을 해야 내 분석이 끝나고 가족까지 분석이 끝나면 올해 우리 가족이 목표하는 이 자산 규모를 달성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해야 된다. 측정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기 지출액을 항목별로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달에 그래서 얼마를 쓰는지는 연간 평균, 작년에 내가 얼마를 썼는지를 또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는 3개월을 기준으로 또는 6개월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평균을 내보시면
아, 나는 한 달 평균에 얼마를 쓴다라고 하는 금액이 나오신다라는 거죠. 그걸 계산해서 전체 지출의 균형을 잡아야 되고, 우리가 어제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제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데 결국 모든 수입은 마스터 통장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럼 이 마스터 통장에서 월간 정기 지출액을 제하고 남는 금액이 항상 최소한 얼마? 10%는 남아 있도록 해야 그 10%들이 모여서 내가 또 다음 해에 뭔가를 하기 위한 시드머니, 종잣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돈을 자꾸자꾸 모으고 굴리는 과정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분석하고 어떻게 내가 지금 돈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출을 분석해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소비 다이어트를 여러분들이 좀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수입이 적으면 소비 다이어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거를 정말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천을 하면 분명히 바뀝니다. 우리의 몸이 지금 적정 체중을 넘어서거나 내가 목표하는 체중 이상이라고 한다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이어트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더 덜 먹어야 되고 더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 하던 관성의 움직임과 식사량과 내 생활 행동 패턴을 다이어트를 하기 최적화된 환경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과 내 관성이 계속 싸우는 것이죠. 그게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야식도 끊어야 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고통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고통이 내가 추후에 목표를 달성했을 때 오는 그 감동과 감격과 그 성취감에 비할 바 없다.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준, 오늘 한 달에 내가 월간 지출 계좌에서 지출을 하게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프랭클린의 사고방식 중에서 제가 가져왔어요. 이걸 지출 우선순위의 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을 쓸 때 기준과 원칙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기준으로 돈을 쓰셔야 돼요. 네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꼭 필요한 거. 내가 오늘 돈을 쓰는데 이거 진짜 꼭 필요해서 쓰는 거야? 라고 다시금 자신에게 자문해 보는 겁니다. 근데 꼭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쓸 필요가 없어요. 꼭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혹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가까운 시일 내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돈을 써야 되겠죠. 이거는 꼭 필요한 것과 필요한 것은 언제 돈을 써야 되는지의 문제일 뿐이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돈을 써야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돈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기분 좋게. 돈을 쓸 때는 내 감정이 기쁘게 쓰는 거예요. 근데 한 푼을 쓰더라도 기쁘지 않으면 쓰지 마세요. 쓰고도 기분이 나쁜 돈이면 안 쓰는 게 낫습니다. 그때의 감정도 손실이 되고 내가 아끼면 나에게 뭔가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종잣돈인데 1원짜리 하나라도 말이죠. 그런데 돈을 쓰고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면 감정도 좋지 않고 감정의 에너지에 좋은 게 아니라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에도 또 쓰고 있는 돈에도 좋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감정을 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에너지가 결정이 나는 건데 지금 돈을 쓴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행위에서 감정이 기쁘지 않다? 그러면 절대 이런 한 푼도 쓰시면 아니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기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여기 영역부터는 사치의 영역이에요. 있으면 좋은 건데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또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출하는 것을 좀 더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을 것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합리성을 부여해서 돈을 써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지 있으면 좋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안 쓰게 되고 필요한 게 아니었던 것을 자신이 다시 시간에 의해서 깨우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물건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경제학 용어의 두 번째 등장이죠. 어제 뭘 했습니까? 어저께 기회비용을 다뤘죠. 오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것은 내가 필요한 거인 줄 알았는데 필요 없는 거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니까 내가 돈을 쓰고도 이게 실제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내가 안 쓰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물건은 가치를 잃게 돼요. 이걸 감가상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경제 용어예요. 이 감가상각 때문에 처음에 썼던 돈만큼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치품들의 특징이에요. 뭐 요즘에는 어떤 사치품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감가가 덜하다라는 의미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재테크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뭐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감가가 떨어지진 않겠죠. 근데 우리들이 사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요. 그럼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는 건 내가 처음 지출했던 것 대비해서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가치는 결국은 잃은 그 가치와 처음 샀던 금액만큼의 차이만큼 내가 그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뭔가 복리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에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했을 경우는 그 돈이 나에게 그 이상의 가치를 안겨다 줄 건데 이게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기회비용의 손실을 나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항상 부자들과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자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 게이츠가 자산이 얼마입니까? 수백조잖아요. 수백조잖아요. 자, 그런데 수백조인 사람이 람보르기니 탈 수 있죠. 그 자산의 0.00001%도 안 되는 차잖아요. 그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거 사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어. 마치 우리가 오뎅 하나 오뎅도 요즘 비싸더라고. 1,500원씩 하더라고. 깜짝 놀랐네. 저 어제 오뎅 사 먹으려고 하다가 그냥 지나왔어요. 왜? 있으면 먹으면 좋은 건데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야. 제 몸에 막 영양분이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1,500원 안 쓰기로 했어요. 째째한가요, 너무? 그런데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큰 돈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들이 그렇게 돈을 쓰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들처럼 흉내 내면서 돈을 쓰는 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데 자꾸 뭐가 사모으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진짜 요즘에 얼마 전에 제가 만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쁜 쓰레기라고. 제가 공감했어요. 예쁜 쓰레기. 진짜 없어도 되는 건데 이게 우리 집이 뭐 백화점이에요? 뭐 쇼룸입니까? 그거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 쓰지도 않아. 장식을 내놨대. 그럼 왜 그거 샀냐 이거죠. 물건을 쓰라고 있는 건데. 제가 뭐 차도요. 저는 팍 탑니다. 엄청 타요. 어떤 분들은 막 그거 소장해가지고 그냥 관상용으로 본다네요. 근데 왜 관상용으로 봐? 그 차는 타는 건데 그걸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탔어요. 마일리지가 엄청 길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없어도 되는 것을 그냥 관상용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 그거 차라리 빨리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물론 감가상각 맞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가치가 있는 물건이면 빨리 정리를 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 지출을 통제하고 지출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 수입을 늘리는 게 베스트인데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가치가 있는 물건이고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그냥 있으면 좋은 거라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내 공간을 지금 침범하고 내 공간을 차지하는 것만 해도 그것도 비용의 손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좋은 물건이 누군가한테 가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쓸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가는 게 맞지.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비 항목들
물건의 항목들을 리사이클링 해라. 여러분들의 물건의 포트폴리오를 재정리를 해라. 그러면 또 더 좋은 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올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월간 지출 계좌에서 정리를 하면 이 계좌는 지출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출액을 항목별로 정확히 분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오늘 식비로 얼마를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교통비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또 기타 잡비로 뭘 쓰고 있는지, 이걸 분석하게 되면, 교통비가 많이 나가면 교통비를 어떻게 줄일까를 또 생각을 하겠죠.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목적지를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카풀을 해서 가라 이거죠. 그렇게 사고방식을 자꾸 전환을 하다 보면 지출액을 자꾸 관리하고 생각하게 돼요. 이 문장으로 오늘 하루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니까 개선할 수 없다. 이 놓치고 있는, 우리가 잃어버린 이 재정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월간 지출 계좌로 만든 이 역할을 명명한 이 통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돈을 쓰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산이 정해져 있고 더 많이 써야 된다고 하면 방법은 딱 한 가지. 수입을 더 많이 버는 방법이 있죠. 더 수입을 벌 수 있는 일로 빨리 전환을 하는 방법이 있죠. 물론 그 과정도 이 소비 다이어트만큼 고통스러울 거예요.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도전도 해야 되고 그 도전에 따라서 공부도 해야 되고 학습도 해야 됩니다. 또 일정 부분 새로운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일이면 투자를 요구할 수 있어요. 직장에 다니는 일이면 여러분들이 그냥 급여를 받지만 그 급여만큼 일을 해주지 못하면, 즉 능력 우선주의가 되고 여러분들이 실적 우선주의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령과 체력 수준과 근무 태도 같은 것도 다 통제를 받아요. 근데 그런 직장 생활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롭지는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자유로운 일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투자를 받든 돈을 투자를 받든 뭔가 투자를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겠죠. 대신 자유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큰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내일 세 번째 통장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